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곳은 보강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 위로는 불도를, 아래로는 중생을부터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불도를, 아래로는 중생을. 좋은 일이 모두 공덕 같지만 공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나와 남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일은 크든 작든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닫고 비우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면서 시작한 일은 공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덕이라기보다는 복덕이라고 일컬어야 합니다. 복덕과 공덕은 다릅니다. 오직 자기의 본성을 닦는 것만이 공덕입니다. 자신과 남을 의식하거나 대가를 바라며 시작한 일은 복덕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자신과 남을 모두 잊고 지은 선행만이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되 자성의 근본이 공한 이치를 알고 닦아야 공덕이 됩니다. 복덕성은 아무리 크거나 많아도 한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어 없어집니다. 공덕성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범부가 발심에서 성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를 52개의 계단으로 나눕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성불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공덕을 닦는 것, 즉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승 차원의 회양입니다. 보살의 회양이지요.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성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시간이 오래 걸리든 적게 걸리든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공덕은 그 이치대로 닦으며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현실에 안주해서 집착을 합니다. 핑계를 내세우며 정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갖다 댑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세상의 이치란 것은 무엇인가요? 평등하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평등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위로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 미물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모습은 차별이 나지만 그 본질만은 똑같다고 보는 것이 평등입니다. 이 이치를 알면 좌절이나 불평은 없어집니다. 나는 지금 남보다 형편이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끌어올려주려면 복덕이 됩니다. 저 사람이 깨우치지 못해 범부가 됐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줘야지 하면 공덕이 됩니다. 그 한없는 공덕으로 내 업도 소멸되고 위로는 더 높은 대승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은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은 모두 공덕이요 복인데 우리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매사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매사를 반신반의하면서 몸을 던지지 않으면 반의 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때도 세상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금강경에 열애는 참됨을 말하는 자요, 진실을 말하는 자요, 그대로를 말하는 자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요, 다르지 않게 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닦아도 자꾸 시원찮아지면 그 시점에서 내가 뭘 믿고 뭘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신심이 말뚝 같다가 나중에는 달팽이 뿔처럼 쏙 들어간다면 잘못입니다. 바른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갈수록 빛이 납니다. 사법을 향한 사람은 희희낙락합니다. 중생은 삿된 업만 익혀왔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면 참 쉽고 재미나는데 좋은 것은 힘들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고 재미있는 삿된 일이나 하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서 중단하더라도 최소한 퇴보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삿된 짓을 하면 결국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쉽고 잘 되면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정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거꾸로 살다가 되돌아오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돌아오기까지가 힘들 뿐입니다. 자비한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평등하게 볼 줄 알면 그것이 최상의 공덕이 됩니다. 남에게 무엇이든지 베푸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비한 마음, 평등한 눈으로 보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공덕이 쌓입니다. 마음 공부가 깊어지면 그만큼 상대방을 자비롭고 평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공덕입니다. 보살의 길을 말하다. 대승법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모든 법이 좋습니다만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별 없이 정법을 설했지만 듣는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제각각 받아들이게 됩니다. 범부는 들을 줄도 모르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알아들어도 실천에 옮기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 결실은 너무나 미약할 수도 있고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승법을 기준 삼고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습니다. 자기 업장이 두터운 것은 모르고
경계만을 탓하니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살의 원을 바라야 합니다. 발원이지요. 첫째, 발심원입니다. 바른 소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을 받은 이번 생을 지나간 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병에 걸린 중생은 전도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상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중생에게 너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생원입니다. 다음 생에는 보리심으로 복을 지어 꼭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경계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는데 이것을 세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고 맙니다. 전도된 눈으로 보니까 잘 되는지 못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통에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대부분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세밀히 관찰해서 잘 사유해야 합니다. 넷째, 평등원입니다. 자기 마음에 차별이 없으면 세상은 다 평등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상대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차별이 나지만 상대를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량만 가지면 긴 것은 긴 대로, 짧은 것은 짧은 대로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본래 평등이라는 의미를 닭발은 찢어진 대로 평등이고 오리발은 붙은 대로 평등이고 바가지는 막힌 대로 평등이고 조리는 물이 새는 대로 평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를 두고 모두 나를 닮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다섯째는 위에 4가지 원을 한꺼번에 다 이루겠다는 대원입니다. 불자들은 만나면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십시오.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심지를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심지에 새겨진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계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볼 것만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또 들을 것만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들까지 다 박혀서 나중에 입으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숙습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 몸에 밴 버릇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처절할 정도로 자신을 틀어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업이 조금씩 바르게 맑아져야 나중에 소멸됩니다. 무엇이든 나누고 베푸십시오. 베푼 것은 모르고 나누었든 알고 나누었든 모두 자기 업이 맑아집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